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생물학적 제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께 많이 이렇게 권유하시는 병원들 많이 생겼잖아요. 네, 제가 제제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저도 잘 몰라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상황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처럼 좀 광범위하게 면역을 완전히 다 억제를 시켜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면역세포를 다 저하시키는 이런 개념이라면 최근에는 좀 선택적으로 류마티즘을 일으키는 이 면역세포를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은 어떤 제제는 항종양세포, 그러니까 암을 억제하는 이런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암에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좀 잘못되니까 관절에 가서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항종양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그렇게 좀 선택적으로, 그나마 예전에는 모든 면역세포를 억제시켰다면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억제시키는 제제들이 나와서 많이들 맞으시고 계시고 또 임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계속 약을 드셨는데 수치가 잘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 통증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셨겠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이번 달까지는 제가 보통 MTX 드시고 또 면역 억제시키는 약, 그다음에 소염 진통제, 그다음에 위장약 이렇게 드셨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생물학적 제제를 해보자.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랑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약사님, 제가 이렇게 생물학적 제제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게 좋을까요? 안 맞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먼저, 그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다른 관리가 궁금하셨던 게 아니고 맞는 게 좋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좀 선택적으로 억제시키는 거지만 그것도 결국은 면역 억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암도 늘어나고 코로나 이런 팬데믹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이 면역을 살려야 되는 이 시스템에서 정말 아무리 치료제가 중요하고 백신이 중요하지만 내 몸의 면역세포가 정상화돼서 그런 균들이나 이런 암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사실 항상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이 안 좋게도 나한테 그런 질병이 찾아온다면 그럴 땐 또 약물을 같이 도구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쓰는 도구의 약물들이 내 몸에 어떤 데미지가 크다면 그 데미지를 조금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체중이 좀 되게 크세요.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좀 마른 체격의 여성분들이 많다면 이분은 체구도 크시고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는 60대 초반이셨고요.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메시지를 좀 보내드리면은 발병 2년 전에 통풍 진단으로 2년간 약을 복용하고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중성지방과 감마 GPT 약간 상승 외에는 정상이었습니다. 처음 진단할 때 좌측 발목 통증과 붓기로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MTX 4알, PD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거든요. 그거 1.5알 할록신, 세레브, 할록신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드시는 면역 억제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레브는 소염 진통제, 약간 진통제 계열인데 이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는 이제 그런 제제, 그리고 항상 같이 들어가는 직접적인 위산 억제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걸 처방받고 나서
ESR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ESR 굉장히 중요하다. 85 정도에서 35로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약의 공포를 알고 관해의 목표를 두고 노력하셨대요. 술, 육류를 절제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운동으로 체중을 93kg에서 83kg까지 감량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제제들의 영양소들을 지금 드시고 계시고요. 현재는 ESR 44를 유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나서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생물학적 제제를 드실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26일차 됐을 때 연락이 오셨어요. 그때 오늘 26일차 조금 호전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21일, 그러니까 3주가 되면서부터 좋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글쎄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고요. 3주 됐을 때 사실 이런 경우가 좀 보편적인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가 지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45일이 지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진료는 다음 주에 보는데 이제 혈액 채취하고 검사만 먼저 받아오셨다고 ESR이 34로 떨어졌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44였잖아요. 34로 떨어졌네. 그래서 10 정도가 지금 떨어진 거죠. 그런데 요 지금 결과를, 그리고 CRP는 그리 높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약 드실 때 0.4에서 0.1로 그러면 정상 범위 안으로 그냥 훅 들어온 겁니다. 한 0.3 정도 안으로 들어오면 정상 범위거든요. 0.1까지.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생물학 제제는 전혀 안 해도 된다라고 수치의 변화가 이 정도로 반응을 보인다면 조금 더 지켜봐서 생물학 제제를 해야 될 건지 결정을 해야 되지만 이 정도 수치에서 생물학 제제를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생물학 제제가 예전에는요 보험이 안 됐던 초기에는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ESR이라는 염증 수치가 좀 상당 부분 올라와 있어야만 이게 보험급여가 될 수 있는 제제라서 생물학 제제는 지금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이긴 한데요. 생물학적 제제를 제가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기로에 있는 분들이 뭔가 다른 부분에 환자분들마다 나는 이렇게 좀 자연 치료를 하고 싶다, 그리고 부작용 없는 약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생물학적 제제까지 내가 맞아야 되는지 주사를 그렇게 갈등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오늘도 날씨도 굉장히 덥고 힘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몸의 질서를 잘 잡고 또 좋은 영양소로 보충을 해주면 그런 염증 수치도 그렇고요. 이런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면역이 정상적으로 개선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에 희망을 한번 가져보고 또 도전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 준비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